한 달 동안 푸켓에 머물면서 11군데의 숙소를 다녀왔습니다. 그중 특히 아이와 함께 머물기 좋았던 3군데 숙소를 정리해 볼게요. 룰루 트립 지금 출발합니다. 첫 번째 숙소는 10만원대의 정계실 스위트룸으로 여유있는 공간이 너무나 좋았던 메타디 컨셉 호텔입니다. 문만 열면 바로 입수가 가능한 수영장에 쿠킹 클래스도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어요. 거기다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여행에서는 주변 환경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맛집과 카페 그리고 깨끗한 카타비치가 반겨주는 건전한 주변 환경입니다. 그래서 메타디 컨셉 호텔은 미취학 어린이가 있는 가정, 유흥문화를 신경 쓰지 않고 아이와 편하게 거리를 구경하고 싶은 관광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약 17평으로 널찍한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메타디 컨셉 호텔의 경우에는 모든 룸이 스위트룸인데요. 다만 룸의 형태와 구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저는 성인 2명에 어린이 2명까지 무료로 투숙이 가능한 주니어 스위트룸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엑스트라 베드까지 추가해서 제일 저렴한 아고다에서 예약을 했어요. 침대에 귀여운 코끼리와 토끼 2마리, 그리고 웰컴 문구를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이게 콩이라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베란다에다 치워놨더니 다음날 새들이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룸 안에 놓는 게 안전합니다. 뽀스락거릴 정도로 햇살에 잘 말린 기분이 드는 깨끗한 침구류입니다. 매트리스도 적당히 탄탄해서 누우면 허리와 등을 편안하게 받쳐줘요. 사이즈도 킹사이즈보다 한 20% 정도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다면 3명이 자도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 안 하면 여기에 소파가 있더라고요. 추가한 엑스트라 베드는 좀 더 폭신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오히려 이 침대를 더 좋아했습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서 침구류에 엄청 예민하거든요. 여기는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세탁 상태입니다. 조명은 모두 간접등만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책을 보거나 하기는 좀 어두웠고요. 대신 아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어컨 위치가 침대를 정면으로 향하지 않아서 방이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니까 쾌적해요. 테이블에 보니까 웰컴 쿠키가 있더라고요. 이건 캐슈넛 캔디인데요. 우리나라 강정처럼 설탕 코팅된 캐슈넛이라서 캔디 느낌보다는 약간 스낵의 느낌입니다. 달달하고 고소한 풍미가 좋아서요. 간단한 맥주 안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수영하다가 당 떨어질 때 하나씩 꺼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이렇게 대형 TV가 보이는데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모두 연결이 가능해서 잠들기 전에 간단히 TV 보기 괜찮습니다. 룸 자체도 여유 공간이 충분한데요. 이 룸에 짐을 둘 필요가 없어서 더 깔끔하게 이용이 가능해요. 왜 짐을 둘 필요가 없냐면 이 룸 뒤로 어마어마한 공간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뒤쪽 공간으로 가볼게요.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티와 커피, 그리고 물은 매일 5병씩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더 필요할 경우에 요청하면 무료로 가져다 주십니다. 젖은 수영복과 같은 빨래를 말릴 건조기랑 일회용 쪼리와 룸 슬리퍼, 그리고 우산도 있어요. 룸 슬리퍼가 일회용인데 폭신하니 꽤 쓸만하고요. 쪼리는 호텔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넓은 옷장이라서 한국에서 입고 간 겨울용 패딩을 걸어놔도 충분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간이 이렇게 넓습니다. 보통 숙소에 가면 좋다 정도지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드는데요. 여기는 룸 구조가 너무 좋아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러도 답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분 흡수력이 좋은 도톰한 타월은 1인당 4장씩 여유롭게 넣어주셔서요. 물놀이를 자주 해도 수건이 부족할 일이 없었습니다. 2개의 세면대. 이렇게 세면대가 2개면 외출 준비하는 시간이 반으로 줄어서 참 좋아요. 세면대 옆으로는 샤워부스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랑 샤워부스 문이 투명이라서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여기 공간이 엄청 넓어서 한 명은 짐 정리하고 한 명은 씻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투명이라서 너무 다 보이니까 한 명이 씻고 있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면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스톱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치약, 칫솔, 샤워워시, 샴푸, 린스 등 다양하게 있어요. 특히 물놀이 하는 시설에 면봉 없으면 이게 은근 답답하거든요. 여하튼 어메니티는 충분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다회용이라서 이게 찝찝한 분들은 원래 사용하던 제품을 한국에서 챙겨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쯤 하면 아마 아이가 있는 분들은 욕조가 궁금하실 텐데요. 욕조가 있어요. 근데 좀 엄한 장소에 있습니다.
욕조를 찾으려면 다시 룸으로 나가서 테라스를 열어보면 탁 트인 뷰와 함께 이렇게 욕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보고 이게 왜 여기 있나 순간 굉장히 좀 아찔했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아시겠지만 이 유리가 투명 유리거든요. 여기서 샤워했다가는 굉장히 서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물놀이를 좀 오래 하고 싶어 해서 온수를 받아놓고 여기서 물놀이를 시키니까 아이가 좋아했어요. 다만 제가 간밤에 뿌려놓은 콩팥인지 자꾸 새가 찾아오더라고요. 요 단골새 때문에 아이가 위험할 것 같아서 계속 옆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나저나 뷰가 물과 산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힐링 뷰입니다. 모든 룸이 스위트룸이라서 룸 간 간격도 넓고요.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이 거의 없어서 꿀잠이 가능해요. 잘 자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오늘도 날씨가 끝내주는 푸켓입니다. 비타민D를 충전하면서 조식 먹으러 같이 가실까요? 조식은 로비동 바로 옆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숙소 레스토랑이 여기 한 군데라서 딱히 헷갈릴 게 없어요. 입구에서 룸 넘버를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서면 실외 자리와 실내 자리가 있는데요. 아침부터 30도를 넘나드는 푸켓이라서 에어컨이 있는 실내 자리를 추천합니다. 다만 풀부킹 상태라서 그런지 실내 자리는 약간의 웨이팅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항상 가장 붐비는 시간대인 9시 정도에 갔는데 대부분 웨이팅이 5분 내라서 괜찮았습니다. 조식을 미리 살펴보기 전에 스포하자면 여기는 진짜 역대급입니다. 인터내셔널 뷔페로 약 60여 가지 메뉴가 제공되는데요. 여기가 역대급인 이유가 그냥 음식이 다양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유럽식, 인도식, 태국식 이렇게 3가지 메인 주제로 요리가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무난한 빵. 여기가 유럽인들이 많이 오는 숙소예요. 그래서 저도 머물면서 한국인은 딱 한 팀 봤고요. 대만 가족이 한 3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유럽 쪽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식사빵이 유독 다양한 베이커리 코너입니다. 특히 크로와상이 웬만한 맛집보다 맛있어요. 오븐에 구워서 먹으면 고소한 버터 풍미가 아침에 먹기 좋습니다. 브레드 푸딩과 다양한 음료도 준비되어 있어요. 모두 인위적인 단맛 없이 과일 100% 혹은 민트티라서 아침에 먹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괜히 여행만 오면 먹게 되는 시리얼. 사실 시리얼은 다 똑같은 맛이죠. 우유가 고소해서 맛있고요. 시리얼은 우리가 아는 딱 그 맛입니다. 우유나 요거트에 곁들일 수 있는 오트밀과 카라멜 등도 있습니다.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메뉴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크림 파스타는 아웃백에서 먹는 투움바 파스타 스타일입니다. 꾸덕꾸덕한 크림 소스라서 지금까지 조식에서 먹어본 파스타 중에 단연 1등이에요. 한쪽에는 신선한 샐러드와 과일이 한 상 차림이 있습니다. 손질은 물론 세척이 아주 잘 돼 있어요. 푸켓 현지 레스토랑에서는 청결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샐러드를 챙겨 먹기 쉽지 않거든요. 호텔 조식에서 이렇게 샐러드가 깨끗하게 나오면 꼭 듬뿍 챙겨서 드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치즈 종류도 다양한데요. 짠맛이 강하지 않고 고소한 풍미가 좋아서 곡물빵과 곁들이기 훌륭해요. 다음 섹션은 인도 요리. 푸켓에 인도 여행객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인지 어느 호텔에 가도 대부분 인도 음식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향이 강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인도 음식은 패스했어요. 다음으로는 태국 현지식입니다. 아침에 가볍게 먹기 좋은 미음부터 팟타이, 볶음밥, 솜땀 등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음식 회전율이 빠르고 바로바로 나와서 일반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 퀄리티예요. 다만 국수류는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좀 퍼져서 식감이 별로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식 요리가 제일 입맛에 맞았어요. 고수나 향채가 없어서 고수 러버인 1위는 좀 아쉬웠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고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누구나 무난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한밀 코너에는 쌀국수를 즉석에서 만들어주세요. 닭뼈를 우려낸 육수에 면은 팍시우면, 에그누들, 라이스 누들 이 3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무가 들어가서 국물이 시원해요. 우리가 아는 베트남식 쌀국수가 아니라 태국 쌀국수인 꾸에이띠오인데요. 베트남 쌀국수보다는 국물 맛이 더 진하고 라임까지 넣으면 짠맛과 새콤함 그리고 감칠맛이 있어서 한국인들은 아마도 이 꾸에이띠오가 더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날은 피시볼이 들어간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생면이라서 텁텁하지 않고 끝맛이 깔끔합니다.
쌀국수 바로 옆에는 조식의 꽃이라고 불리는 에그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 스크램블, 에그 베네딕트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치즈랑 채소만 넣어서 만들어달라고 항상 요청하거든요. 그럼 고소한 치즈의 풍미와 아삭한 채소 식감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따끈따끈하고 적당히 강의돼 있어서 이 자체만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이건 에그 베네딕트, 수란의 정석이죠. 사실 빵이랑 베이컨은 뭐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 수란이 제대로 돼 있으니까 같이 먹으니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집에서도 매일 어떤 캡슐을 먹을까 고민하는 게 삶의 큰 낙인 1인이거든요. 커피는 머신에서 셀프로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요.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라떼까지 다양해요. 옆에 얼음이 있어서 아이스로도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따뜻한 커피를 베이스로 나오는 거라서 라떼류는 좀 아이스로 마시면 밍밍하고요. 아이스는 아메리카노로 투샷 내리니까 딱 좋았습니다. 산미 없이 고소하고 진한 원두라서 한국인이 무난하게 좋아할 그 커피 맛입니다. 짜지 않고 고소한 풍미가 일품인 버터를 각 구운 빵에 듬뿍 올려서 한 입 먹은 다음 커피 한 모금 마셔주면 완벽한 조식입니다. 아이가 지나가는데 에그스테이션에서 팬케이크를 바로 만들어서 주셨대요. 정이 느껴져서인지 더 따끈한 게 맛있습니다. 동남아에서 과일은 실패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 태국 멜론은 아삭한 식감과 적당히 달달함이 있어서 진짜 맛있거든요. 조식에서 보이면 꼭 드셔보세요. 이제 소화시키러 물놀이를 가볼까요? 사실 메타디 컨셉 호텔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영시설 덕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영장 가기 전에 반드시 룸에서 이 백에 들어있는 타월을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현장에서는 타월 대여가 절대 불가능하니까 룸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 후에 또 룸으로 가져다 놔야 합니다. 준비물까지 챙겼으니 이제 진짜 수영시설을 보러 가볼게요. 설레이는 수영 전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수영장은 7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수영장인 메인풀, 골든풀, 그리고 이렇게 붉은 레드풀과 키즈풀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엔 4가지가 다 붙어 있어서 놀다 보면은 결국엔 다 가게 됩니다. 키즈풀을 제외하고는 1.3m 깊이라서 아이들은 좀 놀기가 깊어요. 튜브나 조끼 등 물놀이 용품을 챙겨가면 무료로 공기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유료로 대여가 가능한 물놀이 용품도 꽤 다양해요. 넓은 공간답게 그늘진 공간도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자유형이 가능한 공간도 있어서 놀기 정말 좋은 수영장입니다. 나름 워터파크처럼 꾸며놓은 키즈풀입니다. 어른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데요. 물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락스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와 놀기 부담이 없었습니다. 다만 수영장은 풀부킹 상태라서 그런지 베드를 잡기가 은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 도착하면 베드부터 먼저 잡아야 합니다. 열심히 놀다 보면 금방 출출해지잖아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해피아워 타임이에요. 모든 음료가 1+1인데요. 맥주, 스무디, 칵테일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마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더 비싼 가격으로 1+1이 책정이 돼요. 저는 태국에서 안 마시며 서운한 땡모반이랑 모히또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2잔에 260바트니까 현지 식당에서 마시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하더라고요. 와, 이 수박 스무디 진짜 맛있어요.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수박의 그 청량함과 달콤함이 살아있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모히또는 저도 신랑도 사실 술을 못하는데 괜히 여행 와서 기분 좋아서 주문을 해봤거든요. 술을 잘 못해서 그런지 알코올 도수가 너무 높아서 이거는 한 3분의 1도 못 마시고 포기했어요. 술 좋아하는 분들은 괜찮을 텐데 저처럼 술 못하는 분들은 그냥 스무디나 노알콜 칵테일을 추천합니다. 수영장 이외에도 키즈카페, 헬스장, 스파 등 놀거리가 풍부한 메타디 컨셉 호텔입니다. 대부분의 시설 두 번째 숙소는 카론비치에 있는 만다라바 리조트 앤 스파입니다. 5개의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완벽한 휴양이 가능한데요. 룸 컨디션도 좋고 무엇보다 이 조경이 대박이에요. 산을 깎아서 만든 리조트라서 여기는 공기가 아예 다릅니다. 다만 계단이 굉장히 많은 구조인데요. 대신 룸마다 전용 수영장이 있어서 극복이 가능한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만다라바 리조트 앤 스파는 5, 6세 이상 어린이가 있는 가정, 천혜의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리조트 내에서 원 없이 물놀이를 즐기고 싶은 여행객에게 추천합니다.
저희가 머문 호실은 트로피카나 슈페리어 룸입니다. 여기가 2층 건물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짐도 많고 아이도 있어서 1층이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다만 1층이라서 2층 투숙객 운에 따라서 층간소음은 발생할 것 같아요. 만다라바 리조트가 벽간소음은 거의 없었는데요. 문제는 대문이 얇은 건지 외부에서 말하는 소음이 들릴 정도로 외부 소음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잠기가 밝은 편이라서 밤에 버기카가 돌아다녀서 좀 자주 깼어요. 산에 있는 리조트라서 예쁜 조경에 둘러싸인 룸입니다. 머무는 내내 느낀 건데요. 여기는 그냥 공기 자체가 완전 달라요. 폐가 정화되는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룸으로 들어가 볼게요. 약 17평의 트로피카나 슈페리어 룸으로 1박에 34만 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호텔 룸과는 확실히 다른 넓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등장합니다. 층고도 높고 두 면이 통창 구조라서 더 개방감이 있어요. 만다라바 리조트는 3인까지는 추가 비용 없이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아이가 1명 있는 3인 가족에게는 완전 맞춤형 숙소예요. 저희는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했어요. 당시 아고다로 예약할 때만 엑스트라 베드가 추가가 돼서 저는 아고다를 이용했습니다. 리조트에 오기 전에 리뷰를 많이 봤는데요. 이 소파 쿠션을 엑스트라 베드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덮고 자는 이불이 좀 부족하니까 그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로피카나와 어울리는 침대 헤드에 침구류가 정말 좋아요. 먼지가 거의 없고요. 손에 닿는 느낌이 마치 햇살에 잘 말려서 뽀스락뽀스락거리는 쾌적한 침구류입니다. 매트리스는 탄탄한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포근한 스타일로 누우면 좀 몸이 감싸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참고로 엑스트라 베드는 더 포근한 스타일이라서 이건 좀 호불호가 나뉠 것 같아요. 침대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수영장 뷰입니다. 리조트 내부에 수영장이 5군데나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메인 수영장이 지금 보이는 망고풀입니다. 이 망고풀이 숙소 바로 앞에 있어서 걸어서 한 30초면 도착을 해요. 낮에는 그래서 소음이 좀 있지만 여기가 가족 단위 여행객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소음이 나지 않아서 저녁 이후부터는 괜찮았습니다. 다시 룸으로 돌아와서 리조트 선택할 때 실린팬이 하나 있으면 쾌적함이 급 상승합니다. 더운 푸켓이지만 잘 때까지 에어컨을 키며 감기 걸리기 딱 좋은데요. 에어컨 끄고 실린팬 하나만 틀어놓으면 숙면을 취하기 딱 좋은 온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린팬이 있으면 공기순환이 잘 되니까 수영복이 이 안에서 훨씬 더 잘 마릅니다. 단점이 없는 룸 구조와 컨디션이었어요. 이 룸 뒤편으로 복도가 있는데요. 옷장과 금고, 간단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매일 물 3병과 티, 커피 등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음료와 스낵은 모두 유료입니다. 이 옷장 끝에서 꺾으면 침실과 완벽하게 분리된 욕실이 등장합니다. 거의 룸 사이즈의 욕실인데요. 샤워부스, 변기, 세면대, 화장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공간이 넓어서 화장대 대신에 욕조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산에 지어진 리조트라 그런지 수질이 아주 좋아서 샤워기 필터를 사용해도 거의 색변화가 없었어요. 세면대가 특이하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성인 여성 키 기준으로 명치 정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어른은 딱히 괜찮았는데 아이가 세면할 때는 옷이 젖으니까 이거는 좀 도와줘야 됩니다. 어메니티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세정력이 강한 편이라서 저처럼 피부가 건성인 분들은 사용하던 제품을 챙겨오시는 게 좋아요. 아침이 밝았어요. 와, 날씨 정말 좋죠? 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조식을 먹으러 가볼게요. 조식이 진행되는 레스토랑은 망고풀 바로 옆에 있는 참타이 레스토랑입니다.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이외의 시간은 런치와 디너 전문 매장으로 변신해요. 파자마나 수영복 차림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탁 트인 공간의 메인 식사 공간입니다. 첫날은 9시 넘어서 갔더니 한 20분 정도 웨이팅이 있었고요. 이 표를 보고 나머지 기간은 9시 전으로 가서 웨이팅 없이 바로 식사가 가능했어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 자리도 있는데요. 햇살이 뜨거운 푸켓이지만 그늘에서 실링팩만 있으면 많이 덥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기분 좋은 따스함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외 자리가 더 좋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가장 먼저 음료를 가지러 가볼게요. 따뜻한 커피는 기계에서 셀프로 내려서 마시면 되고요. 아이스 커피류는 모두 주문을 하면 되는데요. 스타벅스처럼 우유를 저지방이나 두유 이런 걸로도 변경이 가능했어요. 미리 아메리카노를 내려놓고 이걸로 나머지 라떼를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라떼는 너무 밍밍합니다. 아이스를 드시고 싶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추천해요. 라떼류는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먹는 게 커피향이 진해서 맛있었습니다. 산미 없이 고소한 원두에 부드러운 우유가 더해져서 아침에 마시기 딱입니다. 메인 코너에 있는 샐러드 존. 다양한 샐러드는 물론 김치와 단무지 무침도 있어요. 샐러드가 모두 신선해서 체주 팡팡이고요. 드레싱도 오리엔탈부터 과일 드레싱까지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당 스파이크를 막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을 가지러 가볼게요. 약 60여 가지의 메뉴의 인터내셔널 뷔페라서 메뉴가 다양한데요. 여기가 유럽인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은 숙소라서 이 유럽식이 특히나 맛있습니다. 이 파스타와 버섯 버터구이는 웬만한 전문점 수준이었어요. 꾸덕꾸덕하고 고소한 풍미의 펜네를 먹다가 약간 명치가 답답해질 때는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뚫어줍니다. 이 조합으로 먹으면 끝도 없이 들어가요.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일 주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만한 신선한 주스가 많은데요. 푸켓에 인도분들이 여행을 아주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라시가 있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제가 인도 현지 라시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망고 향이 나면서 많이 달지 않아서 참 맛있게 먹었어요. 요거트 좋아하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조식의 꽃 에그 스테이션. 오믈렛, 스크램블, 삶은 계란, 그리고 베이컨도 여기에서 즉석으로 구워주세요. 항상 오믈렛이랑 스크램블 중 고민하는데요. 즉석에서 구워서 더 맛있는 베이컨과 오믈렛으로 주문했습니다. 채소를 듬뿍 넣어서 아삭한 식감이 좋은 오믈렛입니다. 간이 돼 있어서 케첩을 안 뿌려도 충분히 맛있어요. 태국 현지식도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인기 코너는 바로 현지 쌀국수. 우리에게 익숙한 베트남식 쌀국수가 아니라 태국 현지 쌀국수인 꾸에이띠오입니다. 육수는 치킨 베이스의 국수는 쌀국수, 에그누들 중 선택이 가능해요. 베트남 쌀국수보다 짠맛과 신맛이 더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꾸에이띠오를 더 좋아하는데요. 라임도 한 두세 개 짜주면 국물 맛이 더 깔끔해집니다. 국물을 잘 머금은 쌀국수면과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에그누들 중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세요. 다양한 빵도 있습니다. 실외 레스토랑이라서 음식에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보호망을 덮어 놓았거든요. 식사빵이 메인인데요. 와플과 로띠는 현장에서 계속 만들어서 따뜻합니다. 와플은 괜찮았는데 로띠는 너무 기름 범벅이라서 손이 좀 가지 않았어요. 김칫국이랑 김밥도 있는데요. 한식은 좀 별로였고요. 과일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도 보장이겠죠? 특히 이 태국 메론이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고개를 들면 이런 뷰라서 사실 뭘 먹어도 행복한 장소인데요. 심지어 음식들도 다 맛있어서 조식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고수나 향채가 들어가지 않아서 여행지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과식할 수 있는 수준의 음식 퀄리티입니다. 동남아 숙소는 체크인할 때 여권을 제출하잖아요. 마침 투숙일 중 하루가 신랑 생일이었거든요. 이렇게 케이크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동까지 먹어서 더 배가 부른 만다라바 리조트. 소화시키러 이제 수영장으로 가볼게요. 수영장이 5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리조트가 참 좋은데 산이라서 경사가 정말 가파라요. 그리고 그 경사의 대부분이 이렇게 계단 구조라서 건강한 성인도 수영장 찾아다니다가 숨이 헐떡여질 정도거든요. 만약 무릎이 약한 부모님이나 아기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숙소에서 제일 가까운 수영장으로 가세요. 왜냐면 모든 수영장이 구성도, 풀 깊이도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메인이 망고풀이 가장 넓기는 해요. 그리고 풀바가 제일 잘 돼 있는 뭐 그 정도 차이입니다. 수영장은 아침 7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19시가 지나도 별도로 제재하는 사람은 없지만 불이 환하지 않아서 좀 이용하기는 무서워요. 대부분의 수영장은 이렇게 2가지 깊이가 있어서 아이와 어른 모두 놀기 좋아요.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이 0.6m는 너무 시시하고요. 1.2m에서 놀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깊이가 있어서 물놀이 보조기구를 꼭 챙겨 오셔야 안전하게 놀 수 있습니다. 리조트에서 별도로 판매하거나 대여해주는 물놀이 용품이 전혀 없으니까요. 한국에서 구매해 오세요. 풀바도 한가운데 있어요. 매일 16시부터 18시까지는 일부 음식과 음료를 50% 할인합니다. 저는 피자랑 음료를 몇 가지 주문했는데요. 피자가 하나로 약 10,000원 정도인데 맛이 좀 별로였어요. 도우 자체가 오버쿡돼서 너무 딱딱했고요. 토핑도 부실해서 약간 맥주 안주 정도의 느낌입니다.
풀바 음식은 전체적으로 좀 아쉬워서 음료 정도만 추천할게요. 이외에도 로비동에 쾌적한 키즈 카페와 어른들의 놀거리도 깔끔하게 정돈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놀이가 위주인 리조트라서 이용객이 거의 없어 전세 낸 듯 놀 수 있어요. 마지막 숙소는 올 인클루시브로 먹거리, 놀거리 걱정에서 완벽한 해방이 가능한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입니다. 빠똥비치 인근이라서 조금만 나가면 그 핫한 푸켓 여행자 거리도 즐길 수 있는데요. 역시나 산을 깎아 만든 리조트라서 계단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는 스스로 계단도 잘 다닐 수 있는 초등학생 이상 어린이가 있는 가정, 그리고 밤에는 푸켓의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가 3일간 머문 그랜드 스위트룸입니다. 그랜드 스위트룸은 21평으로 보자마자 넓은 공간에 반하게 되는 룸이에요. 1박에 약 35만원으로 3인까지는 추가 요금 없이 투숙이 가능한데요. 수납 공간이 넓어서 아이와 함께 머물기 더 좋았습니다. 특히 이 바닥 청소 상태를 한번 보실래요? 저랑 아이가 비염이 심해서 청소가 진짜 중요한데요. 맨발로 다녀도 깨끗한 발바닥이 유지될 정도로 아주 훌륭합니다. 단 룸 자체는 좀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구류도 좀 사용감은 있는데요. 관리가 잘 돼서 오히려 저는 이 점이 포근하게 느껴져서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탄한 매트리스와 바스락거릴 정도로 뽀송뽀송한 침구류 덕분에 정말 편한 숙면이 가능했는데요. 옆에 소파베드도 있고 옷장에 여분의 이불이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만 침대는 싱글이랑 킹사이즈 중간이라서 한 침대에 아이라고 해도 2명이 자기에는 좀 불편했습니다. 3명이 머문다면 1명은 소파베드를 이용하는 게 편해요. 소파베드도 매트리스가 푹 꺼지는 타입이 아니라서 자고 나서 등이 아프거나 하진 않았다고 해요. 소파베드 옆으로 베란다가 있습니다. 여기 공간도 넓어서 수영복 말리거나 커피 한 잔 마시기 딱 좋았어요. 거기다가 뷰 한번 보실까요? 제가 머문 날은 날씨 기복이 좀 심했거든요. 날씨가 화창할 때는 이렇게나 예뻐요. 다시 룸으로 돌아와서 이 침대 맞은편에 미닫이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을 열면 침실만큼 넓은 또 하나의 공간이 등장합니다. 이곳이 바로 욕실이에요. 정면으로 보이는 이 간이 세면대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 넓은 옷장과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월풀이라서 수영 후 따뜻한 물로 마사지가 가능하니까 피로가 싹 풀려요. 수건은 좀 사용감이 있어서 도톰하지만 흡수력이 아주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이 세면대를 기준으로 왼쪽에 화장실과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대가 높아서 수압이 아주 약해요. 한국에서 수압을 좀 강하게 해주는 샤워기 필터를 꼭 구매를 해오세요. 룸에는 주류와 간식이 있는데요. 올 인클루시브지만 특이하게 이 룸에 있는 술은 유료입니다. 그리고 과자와 과일은 무료였어요. 여기가 층간소음은 별로 없었는데요. 벽간소음은 좀 있는 편이었어요. 옆방에도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면 그 소리는 좀 많이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예쁜 바다와 하늘로 반겨주는 푸켓의 아침입니다. 그럼 같이 조식 드시러 가실까요? 조식은 메인 수영장 옆 레스토랑에서 아침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레스토랑은 여기 딱 한 곳이라서 따로 헤맬 필요는 없어요. 매일 33도가 넘나드는 더운 푸켓이지만 그늘에 있으면 실링팬만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룸넘버와 일행 이름까지 모두 확인한 다음에 자리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식사 자리는 천장만 있는 실외지만 음식은 이렇게 따로 실내에 제대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벌레가 꼬이거나 하지 않아서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약 50여 가지 메뉴가 뷔페식으로 제공되는 인터내셔널 뷔페입니다. 가장 앞에 세팅돼 있는 신선한 샐러드. 현재 레스토랑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채소를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반가운 샐러드입니다. 특히 이 살짝 찐 비트가 특유의 기분 좋은 흙내음이 나서 맛있게 먹었어요. 팟타이, 카논찜 남양 등 현지식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현지식이 제일 입맛에 맞았습니다. 특히 이 태국식 다진 고기볶음은 바질향이 향긋하게 퍼져서 레스토랑에서 파는 제대로 된 음식 수준입니다. 음식을 조금씩 자주 내놓아서 이 면 요리 같은 경우도 고슬고슬 퍼지지 않아서 더 맛있게 먹었어요. 꾸덕꾸덕한 크림 소스가 일품인 파스타도 있고요.
특이한 게 한국인이나 동양인이 거의 없는데도 한식이 있더라고요. 김치는 물론 오이김치까지 있습니다. 역시 K푸드 인기가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김치는 약간 익은 김치인데요. 아무래도 한국 현지에서 먹는 것보다는 좀 부족한 맛이긴 합니다. 보통 조식에서는 생선 요리를 만나긴 힘들잖아요. 신선한 농어를 튀겨서 데리야끼 소스를 뿌리니까 이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인도 요리도 은근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요. 조식의 꽃 에그스테이션과 누드스테이션도 운영합니다. 저는 가공육은 싫어해서 항상 채소랑 치즈만 넣어서 요청을 하는데요. 적당한 간과 우유를 배합한 계란물이라서 딱 상상하는 맛있는 오믈렛입니다. 국수는 에그누들, 쌀국수 셋면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고명은 매일 바뀌지만 육수는 매일 닭뼈 베이스라서 우리에게 익숙한 닭곰탕 맛과 비슷합니다. 아침에 커피 빼놓을 수 없죠? 커피 머신에서 셀프로 내리면 되는데요. 산미 없이 고소한 풍미의 원두라서 맛있게 마셨습니다. 이렇게 예쁜 뷰에 과일까지 야무지게 먹어줬는데요. 그럼 소화를 시키러 이제 수영하러 가보실게요. 기분 좋은 수영 타임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수영장은 원래 3군데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한 군데가 수리 중이라 2군데만 운영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20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룸넘버를 이야기하면 타워를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을 깔고 한 장을 덮으니까 체온 조절하기 딱 좋았습니다. 영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서 좀 덜 예쁜데요. 실제로 놀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구름이 좀 끼어 있으니까 피부가 덜 상해서 좋았어요. 메인 수영장과 서브 수영장 모두 수심이 0.8m에서 1.3m로 뒤로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물놀이 용품 대여는 모두 유료라서 한국에서 놀거리를 챙겨오시는 게 좋아요. 수영하다 보면 금방 당 떨어지잖아요. 이것저것 놀다 보면 벌써 점심시간이 됐어요. 올 인클루시브라서 아무 때나 출출하면 아침을 먹었던 메인 레스토랑으로 가면 됩니다. 빵이나 주스 그리고 일부 요리는 이렇게 미니 뷔페로 제공이 되고요. 단품은 파스타, 피자, 햄버거, 팟타이 볶음밥 등 주문을 하면 됩니다. 점심 육아를 위한 카페인도 충전하고요. 저는 팟타이랑 쌀국수를 주문했어요. 짜고 시고 달달한 풍미의 쫀득한 팟타이 면이 참 중요한 건데요. 뭔가 좀 밍밍한 한 30% 부족한 맛이에요. 이건 아이가 주문한 펜네. 아침 식사에 나온 파스타는 분명 크림소스가 꾸덕한 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묽어요. 한 5분은 더 끓여야 될 것 같은 맛입니다. 이 크림 파스타는 제대로 요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요리 완성도가 떨어지지 싶어요. 식사와 음료가 다 포함이니까 확실히 놀고 먹고 쉬는 제대로 된 휴양이 가능합니다. 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헬스장도 점을 좀 찍어주고요. 여기는 2번째 수영장으로 특이점이 미끄럼틀이 있어요. 아이들은 이것만 있으면 한 30분은 혼자 재밌게 놀더라고요. 아이가 재밌게 혼자 놀아주는 틈을 타서 코코넛도 주문했습니다. 이게 수량이 좀 딸리는 건지 코코넛을 하나를 주문해도 나오는 시간이 30분 정도가 걸려요. 이거 말고도 햄버거도 주문했는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배가 고파할 때 주문하면 너무 늦어서 힘들어하고요. 아이 식사 시간 1시간 전에 주문하면 딱 맞게 도착을 합니다. 뭐 먹을까 고민할 걱정 없이 든든하게 먹고 재미지게 놀다 보니 이렇게 예쁜 석양으로 변한 푸켓의 하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도 하러 가볼게요. 저녁 역시 미니 뷔페와 함께 파스타와 피자가 제공됩니다. 점심 식사보다는 뭔가 구성이 더 다양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신선한 샐러드와 콜드 파스타도 있고요. 오징어와 새우, 감자튀김도 있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데요. 메뉴가 한 20여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파스타는 면과 소스를 고르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점심이 좀 느끼해서 무엇보다 샐러드가 엄청 땡겼거든요. 신선해서 채즙 팡팡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니까 별도 드레싱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여기 튀김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통통한 오징어랑 새우살이 알차서 타르타르 소스와 곁들이니까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재료가 신선한데 튀기기까지 했으니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피자는 우리나라 오뚜기 냉동 피자 수준이라서 이건 좀 그냥 그랬고요. 파스타는 크림 소스보다는 토마토 소스가 더 간이 잘 배어들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꽃보다 예쁜 요거트도 있어요. 인위적인 단맛이 강하지 않은 약간 묽은 그릭 요거트 재질입니다. 저녁 7시쯤 되니까 갑자기 뭔가 분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수영장 뒤에서 이런 불쇼가 시작이 됩니다. 화려한 쇼와 함께 남은 음식을 마저 즐겨주고요. 방에 들어가기 전 매일 과일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이 돼요. 체크인을 한 로비동 맞은편에 이렇게 과일샵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음료나 과자도 파는데 가격대는 거의 우리나라보다 약간 비싼 수준이더라고요. 원하는 과일을 고르면 깨끗하게 손질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리조트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제 푸켓을 떠나서 한동안 베트남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다낭, 나트랑, 푸꾸옥 등 베트남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아이와 함께 머물기 좋은 숙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여행이 더 편해지길 바란다면 구독하고 함께 준비해 보세요. 이상 전세계 호텔과 맛집을 소개하는 룰루였습니다.